감히 캐나다랑 한국 따위를 비교해? 자네는 제정신인가? 말 같지 않은 소리만 늘어대는 그딴 나라랑 우리를 비교하냐고. 당장 나가! 여기 캐나다 공항의 베테랑 전문가가 직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는 항상 북미가 세계를 이끈다고 말하는 25년의 경력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화 한 통화로 그의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충격에 빠져 손을 쓸 수도 대처를 할 수도 없었고 전 세계 수만 명의 여행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10만 승객의 운명이 걸린 위기. 북미 최고 전문가들조차 손을 든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앤더슨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일해왔어요. 매일 아침 저는 감색 제복을 입고 은빛 배지를 가슴에 달고 항상 같은 유리문을 통해 출근했습니다. 안내 방송 소리, 컨베이어 벨트의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행객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제 심장 박동만큼이나 익숙한 것이 되었어요. 제 사무실은 2층에 위치해 있고 분주한 입국 심사 구역이 내려다 보입니다. 제 창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여권을 손에 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미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항상 믿어왔거든요. 북미가 선도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아침 회의 때 종종 제 팀에게 말하곤 했어요. 특히 보안 기술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새로운 기술에 관한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오면 저는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왜 봐야 하나요?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저는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보고서는 무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나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조수인 린다는 가끔 저에게 도전하곤 했습니다. 어제 그녀는 한국공항 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제 서류 더미맨 위에 올려놓았어요. 존, 인천공항의 이 수치들 보셨어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녀가 차트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어요. 통계는 종이 위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어, 린다. 그들의 상황은 달라. 그들의 시스템은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을 거야. 린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사무실을 나갔지만 그녀가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부터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저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편안한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아침에는 보안 보고서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회의에 참석하고 때때로 터미널을 걸어다니며 운영 상황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저는 이 공항의 모든 구석, 모든 절차, 우리 시스템의 모든 잠재적 약점,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약점들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 뒤에서 저를 전통적인 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었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통적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흥미롭게 들린다는 이유로 모든 새로운 유행을 쫓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제 일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 화려한 새 아이디어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기 전 저는 창가에 서서 비행기들이 캐나다 하늘로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제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국경을 통과하며 우리 시스템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북미식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특히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고 짐을 싸고 있을 때 제가 하루 종일 신경도 쓰지 않았던 파일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기로 표시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블록체인 기반 출입국 시스템 제한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거의 그것을 반송함에 던지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내일 또 다른 국제보안 회의가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거기에 있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는 알아둬야겠지. 저는 혼잣말하며 그 파일을 제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뭐가 바뀔 일은 없었지만요. 25년의 경험이 저에게 우리 시스템이 황금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으니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서류 뭉치가 제 책상 위에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고 린다가 제가 검토해야 할 국제보안 시스템 제안서들을 방금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부처에서는 금요일까지 피드백을 원하신대요. 그녀는 나가면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늘 그렇듯이 저는 미국 제안서를 맨 위에 두고 그 다음 유럽 제안서들을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예의상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어요. 미국 제안서는 새로운 생체 인식 스캐닝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작업이었어요. 실용적이고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과 호환성이 좋았습니다. 독일 제안서는 정확한 도표와 상세한 시간표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승객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우아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더군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존중하는 나라들에서 온 것이었고 수년간 컨퍼런스에서 만나왔던 보안 전문가들의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온 제안서에 도달했습니다. 서류 모서리에 한국 국기를 보는 순간 저는 의심으로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 걸 느꼈어요. 제목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유행하는 기술이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큰 관심 없이 페이지를 넘겨보았어요. 제안서는 그들의 시스템이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여권 위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처리 시간이 현재 사용 중인 어떤 것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보여주는 화려한 차트들이 있었습니다. 위조율이 거의 0%. 불가능해. 저는 파일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는 피어슨에서 약 87%의 위조를 잡아내는데 이는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훌륭한 성과예요. 거의 0%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안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과장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은 국제보안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이런 행사들은 보통 지루했습니다. 발표가 많고 악수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형식적인 대화들이 오갔거든요. 저는 덜 중요한 발표 동안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맨 뒷줄에 앉을 계획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해서 자리를 찾았어요. 미국 발표가 먼저였고 저는 그들의 새로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독일 발표는 인상적인 효율성 향상을 보여주었어요. 나중에 제 팀과 논의할 여러 아이디어를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민석 교수가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 아래를 보려는 순간 주변에 앉아있던 보안 전문가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올해 한국 여권이 세계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들의 위조 탐지율이 이제 거의 0%라고 읽었어. 인천공항이 5년간 성공적인 보안 위반이 없었대. 저는 놀라서 휴대폰에서 시선을 들었어요. 무대 위에서 이민석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승객 처리 속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피어슨의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민석 교수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인증 속도가 90%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시스템에 대한 1천만 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것들은 놀라운 주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민석 교수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손상된 여권을 꺼내서 그들의 스캐너로 통과시켰어요. 무대 위 큰 화면에서 우리는 시스템이 즉시 손상의 정확한 위치를 식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초 안에 여권 소지자의 정보를 검색하고 신원을 확인했어요. 저는 뱃속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이것은 통제된 시연일 뿐이었을 거예요. 수백 개 국가에서 온 수천 명의 승객이 오가는 피어슨 국제공항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결코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 후 많은 동료들이
이민석 교수 주변에 모여 질문하고 감명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발표가 받은 관심이 불편해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동료 중 한 명인 밴쿠버 국제공항의 데이브가 제 의자 옆에 들렀어요. 어떻게 생각해? 존, 꽤 놀라운 것들이지, 그렇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우리 기존 시스템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어. 우리는 화려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승객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없어. 데이브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인천에서 몇 년 동안 그것을 사용해왔고 북미 어느 공항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어. 저는 그에 대한 좋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데이브가 걸어가면서 저는 이상하게 방어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25년의 경험은 우리 북미 시스템이 최고라고 말해왔습니다. 제 경력과 정체성에 그렇게 근본적인 것에 대해 정말 제가 틀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현재 보안 프로토콜을 검토했습니다. 친숙한 절차들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 시스템은 잘 작동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양 건너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의 요란한 벨소리가 새벽 3시 17분에 저를 깨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며 밝은 화면을 보느라 눈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5통, 그리고 수십 개의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 시스템 침해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찾을 수 있는 옷은 무엇이든 걸쳐 입었습니다. 몇 분 안에 저는 차 안에 있었고 피어슨 국제공항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소한 문제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일시적인 중단이나 시스템 일부의 작은 결함 정도겠지요. 우리 기술팀이 아침까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혼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에는 질서정연했던 터미널이 좌절한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도착 게이트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국경 심사관들은 수동으로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는 너무나 드물게 사용하는 절차라서 많은 젊은 직원들이 입국 스탬프와 비자를 찾아 페이지를 넘기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 구역의 모든 화면에는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우리 공항의 디지털 심장박동이 멈춰버린 거였어요. 저는 보안 운영 센터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안에서는 우리 기술팀이 컴퓨터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어두운 방에서 화면의 빛에 비춰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들이 쳐다봤는데 눈에서 걱정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다그쳐 물었어요. 우리 사이버 보안 책임자인 마커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수면 부족으로 충혈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해커 공격입니다, 존. 누군가가 우리 방어의 모든 층을 한 번에 공격했어요. 우리는 주 시스템에서 완전히 잠겨있고 백업마저도 손상됐습니다. 그의 말의 심각성이 서서히 와닿았어요. 북미에서 최고라고 내가 옹호했던 우리의 출입국 시스템 전체가 침해된 것이었습니다.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저는 답변이 두려우면서도 물었어요. 마커스는 그의 팀을 쳐다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도 일주일이요. 아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일주일. 그 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피어스는 매일 거의 10만 명의 국제 승객을 처리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동 처리는 몇 달이 걸릴 백로그를 만들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12시간은 긴급 회의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북미에서 아는 모든 보안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캐나다 최대 공항에서 이런 보안 실패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 뉴스 기자들과 마주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점점 커지는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이것이 최고라고 한국 같은 곳에서 오는 혁신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캐나다 교통부 장관 본인이었어요. 존,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부 도움을 불러드리기로 했어요.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한국사이버보안팀이 오늘 밤 비행기로 오고 있습니다. 제 자존심은 반대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저를 침묵하게 했어요. 필요한 건 뭐든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민석 교수와 그의 팀은 서울에서 오는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정신이 맑아 보였어요. 그들의 태도에는 잘난 체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고 장비를 설치하면서 집중된 결의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과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까봐 두려움 사이에서 근처를 맴돌고 있었어요. 당신의 시스템 구조는 사실 꽤 견고합니다. 이민석 교수는 몇 시간의 작업 후에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공격자들은 취약점을 찾아볼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약점은 북미 시스템에서 흔합니다. 그는 화면에 있는 도표를 보여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문 지식은 이 실패의 순간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었어요. 한국팀은 놀라운 속도와 정밀함으로 작업했습니다. 12시간 내에 제 팀이 문제를 식별하는 데만 걸릴 것으로 예상한 시간의 절반 만에 그들은 보안 침해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까지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24시간 내에 우리 시스템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운영센터에 서서 첫 승객들이 다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정은 이전보다 더 원활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저는 그 숫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처리 시간이 이미 30% 향상되었고 단 하나의 보안 플래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집에 간 후 저는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의 불빛이 제 창문 너머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북미 기술이 아시아의 어떤 것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혁신을 제대로 고려해보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제 확신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벽은 현실에 의해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위 우수한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고 제가 무시했던 한국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단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 전체 직업적 신념 체계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민석 교수의 원래 제안서를 다시 열었고 이번에는 페이지별로 주의 깊게 읽었어요. 기술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배우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국식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편협해서 그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지평선에 나타나면서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는 제가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시간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제쳐두고 혁신을 받아들일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피어슨 국제공항의 보안 침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출입국 심사장이 내려다 보이는 관찰 데크에 서서 여행객들이 우리 검문소를 순조롭게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 눈 아래 펼쳐진 광경은 25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놀랍도록 다릅니다. 승객들은 더 이상 길고 짜증나는 줄에서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쉽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균 처리 시간이 15분에서 4분 이하로 줄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위조 탐지율인데 300%나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전 3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가짜 여권을 잡아냈어요. 국제보안 잡지와 웹사이트들은 이제 피어슨을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입국 항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소가 지어져요. 제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받은 반짝이는 메달이 놓여 있어요. 6개월 전 교통부 장관이 저에게 수여했을 때 그녀는 제가 전통을 유지한 것을 기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옵션에 직면했을 때 방향을 바꿀 용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어요.
매달 옆에는 제 책 한국에서 배우는 혁신 교훈이 있는데 이제 북미 전역의 국경보안 교육에서 필수 독서가 되었습니다. 이민석 교수와의 관계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아이디어와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작은 나라의 공항들이 유사한 보안 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난달 우리는 케냐로 가서 그들의 시스템 설치를 도왔습니다. 새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가 되었을 때 케냐 보안 담당자들의 얼굴에 떠오른 자부심을 보면서 저는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피어슨의 제 팀도 변했습니다. 나이 많고 더 완고한 직원들 중 일부는 우리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적응하기보다는 은퇴를 선택했어요. 그들의 결정을 이해합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방식이 옳다고 믿어왔을 때는 변화가 어렵지요.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조용히 명령을 따랐던 젊은 직원들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우리 프로세스 개선을 제안하고 있어요. 매달 우리는 전 세계의 보안 혁신을 검토합니다. 각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그 장점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어요. 지난주 한 주니어 직원이 말레이시아의 작은 기술 회사에서 온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제 옛날 삶에서는 두 번 볼 것도 없이 그것을 무시했을 거예요. 지금은 주의 깊게 읽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국제보안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2년 전 제가 이민석 교수의 발표를 거의 무시했던 바로 그 행사입니다. 제 메모를 검토하면서 제 관점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연설의 제목은 보안 혁신에서 직업적 편견 극복하기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북미 우월성에 대한 제 확신이 어떻게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온 가치 있는 혁신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어슨에서의 보안 침해가 어떻게 제 각성의 계기가 되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강제했는지 설명합니다. 보안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다입니다. 청중들에게 말할 계획이에요. 이 인용구는 이제 제 사무실 벽에 액자로 걸려 있으며 제가 배운 교훈을 매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검토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년 동안 제 신뢰받는 비서로 일하고 있는 린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일본 대표단이 오후 2시에 도착합니다. 그녀의 메시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자 암호화 레이어를 개발했대요. 저는 답장을 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예약해. 그들의 방식은 어떨지 정말 기대하고 있어. 2년 전 저는 그런 회의를 시간 낭비로 여겼을 것입니다. 현재의 저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확신에서 열린 마음으로의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때로는 예전의 제처럼 들리는 회의적인 동료들에게 제 새로운 관점을 이해시켜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잃기도 했습니다. 의심받지 않던 권위, 편안한 가정들, 북미가 항상 최고라는 단순한 확신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더 넓은 시각,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의 진정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심포지엄 무대로 걸어가면서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을 지나칩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하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혁신은 국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단순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피어슨 국제공항에서의 27년 동안 그것이 제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단지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더 나은 방법을 구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념과 자부심이 무너지는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방식이 최고니까 라는 생각에 안주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존 앤더슨의 이야기는 진정한 전문가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은 국경도, 나이도, 배경도 따지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피어날 수 있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존 앤더슨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는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